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비밀을 또 하나 공개합니다. 수요자들이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2차 폭락의 초입일까? 오늘 영상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11월 25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직접 발로 뛰어 수집한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장이자이, 분양권과 입주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와 관련된 정보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분양권 투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정리했던 게 있습니다. 매매값이 하락할 때 반드시 전셋값 하락이 동반하더라. 근데 지금 일부 지역이 전셋값 약세를 보여요. 입주 물량 증가에 따라서. 근데 1년 전과 분명히 다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동산 폭락전 증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2022년 전셋값 하락과 같이 나타났던 특징, 바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하락입니다. 자, 2022년 4월의 기사 하나 볼까요? 집값 5억 하락 실화, 폭등했던 청라와 동탄 신도시에서 억 단위로 빠졌다. 또 다른 기사 볼게요. 2022년 7월 기사인데요. 1년 전 2030 영끌 몰린 송도, 현재는 억 단위 하락. 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집값 하락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약할 때 외곽 지역에서는 억 단위 2, 3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2012년 상반기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은행원의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가 아파트 수요가 뚝 끊겼다. 자, 보금자리론 금리 4.5% 이야기 들으면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 이것은 중급지, 상급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죠. 6억 이하 아파트 거래량 감소는요, 6억에서 9억 아파트 거래량 감소와 연결이 되고요. 이것이 고가 아파트, 9억 초과 아파트 거래량 감소와 또다시 연결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요, 생태계처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진 이유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연이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올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V자 반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아진 시장금리의 영향입니다. 일단은 작년 11월에 예금금리가 5.2%까지 갔다가 올해 2분기 때 3.5%까지 낮아졌죠. 전세 매매 수요가 동시에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두 가지 호재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정책 모기지였습니다. 1월 30일 출시된 특례 보금자리론, 얘가 금리가 그렇게 싸진 않았어요. 다른 인터넷 은행에 비해서. 그런데 얘가 왜 무려 35조 원이나 신청됐냐? 그리고 얘로 인해서 왜 9억 이하 아파트가 불티나게 팔렸냐? 첫 번째, DSR이 미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득은 높은데 모은 돈이 적은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우선 고려 대상이 됐고, 또 하나 체증식 상환이 있다 보니까 그냥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이 초반에 이자만 납부하다가 나중에 월급이 늘어났을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됐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30대들이 이 정책 모기지 특례 보금자리론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두 번째는요, 초고가 아파트의 급등입니다. 자, 작년 12월부터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허용됐어요. 그전엔 대출이 한 푼도 안 돼서 갭 투자자들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이구, 대출이 되네. 자, 대출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대출 수요가 폭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동안 못 샀던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중저가 아파트가 잘 팔리네,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는 수요가 갑자기 몰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아파트 가격은요, 회복할 때 올해 1월을 바닥으로 기점으로 해서 중저가나 고가 아파트 동시에 빠르게 반등을 해요. 물론 초고가 아파트 회복세가 더욱더 강했죠. 그럼 현재 거래량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근본 원인은 시장금리의 급등이에요. 주담대 최저금리가 3.8에서 4.5%로 올라갔죠. 거의 기준금리 3번 올린 거에 대한 쇼크입니다. 이 정도면 거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금리 4% 전후에서 고민할 때하고 4.5, 6에서 고민할 때하고 선택의 여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원래 이렇게 시장금리가 급등할 때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바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었고, DSR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50년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 이게 9월 달에 동시에 없어지게 돼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부동산 시장의 자금줄 역할을 했던
인터넷 은행의 대출 태도가 눈에 띄게 약해져요. 먼저 카카오뱅크가 1주택자 대출을 없애버렸죠. 무주택자 대출만 시행을 하고 각종 금리 인상 대책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어이구야 자금줄 3개가 동시에 차단됐던 게 9월이었습니다. 자, 또한 갈아탄 수요 자체도 많이 감소했어요. 왜냐면 음마아파트 34평 볼까요? 전고점은 97.5%입니다. 도공레스 43평 봤더니 전고점 대비 95.9%예요. 상급지가 너무 많이 반등한 상태에서 하급지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잖아요. 그리고 호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 갈아타는 실익이 적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자, 8월 29일 날 어떤 대책이 발표났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발표가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구부터 적용되는데 대출금리가요 3.2% 이하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2023년하고 2024년 출생한 가구 얼마나 된다고 이것에 영향이 있다고 그래?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대출 실행 후 2년 내 출산 예정인 가구들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30대 아파트 매수세가 거의 주포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30대에서 출산 가구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산 가구인 곳 그리고 출산 계획이 있는 곳이 이것을 기다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 신생아 특례 대출 발표 이후에 나온 것이 바로 9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이 됐어요. 그전에도 시장금리에 비해서 그렇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장점이 없다고 했지만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버린 겁니다. 근데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3.2% 이하고 여기서 우대금리 적용받으면 특례보금자리론하고 1.5%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대출금리에서요 1.5% 차이는 어마어마한 격차예요. 자, 당연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내년에 출산 가구에 대해서 취득세 500만 원 한도 전액 면제 혜택까지 적용이 됩니다. 취득세 깎아주고 금리도 파격적으로 낮춰줘요. 자, 지금 집 사는 게 좋은 것인가? 미루는 게 낫겠다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파격적인 혜택인 거예요. 특히 저는 이것까지 생각이 들어요. 신생아가 있는 집에서는요, 매수 계획이 없어도 이런 제도를 보면 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까지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년 1월을 구입 시기로 잡는 회원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년 1월에 살 겁니다. 2월에 살 겁니다. 일단 겨울에 매수 계획을 잡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전통적인 비수기예요. 이제 임차인들의 세입자들의 이동이 많고 그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갭 투자자들이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금매가 좀 많이 나와요. 지금 실제 그게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시장 금리 인상이 겹쳤잖아요. 악재가 몰려서 금매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금매 잡고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받는 일석이조를 노리는 회원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자, 9월 이후에 안 좋은 악재들이 겹쳤다는 거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일단 시장금리가 9월부터 계속 급등했죠. 그리고 정책 모기지 대출 금리 인상과 축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억 이하만 되죠. 특례보금자리론. 그것도 금리가 올라서 솔직히 실익이 없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겨울 입주철 증가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개포 지역도 그렇고 성남 지역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매모트급 단지들이 연이어 입주하면서 물량 자체가 늘어났어요. 그럼 전셋값이 원래 계속 올라가면 매매가 하락도 제한되는데 전셋값 상승이 멈췄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오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출시될 파격적인 정책 모기지의 대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요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11월도요, 아파트 거래는 적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8월에 거래량 3,859건인데 여기서 SH 매입금 제한하면 3,750건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9월 달에 400건 정도 줄어서 3,300건대로 줄어들었고, 다시 10월 달에 2,300건 정도로 9월 대비 1,000건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 수치가 11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12월도 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시장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요. 내년에 풀리는 정책 모기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2차 하락, 2차 폭락을 경고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화될 것인지, 정말 올해 초처럼 대폭락이 일어날 것인지, 저는 올해 초하고 지금 좀 많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판단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보면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원래 집값이 대폭락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특례보금자를 통해서 어거지로 막고 집값을 상승시켰다. 내년에도 20조 원 넘는 규모의 엄청난 정책 모기지가 시행이 됩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